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천라지망이라는 그물에 완전히 낚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은 넓디 넓지만 성긴 것 같으면서도 놓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라지망은 하늘과 땅의 그물이라는 뜻인데 사주팔자를 다루는 역학에서는 사주에 천라는 수레, 지망은 진사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음과 양이 교차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12지지 중에서 진사와 술의 위치는 이와 같은데 술해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해당하고 진사는 성장통을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과 양의 전환점, 변곡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주에 천라나 지망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는 하늘과 땅의 그물에 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거나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라지망은 하늘이 그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낚는 것입니다. 지망인 진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와 아테나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인족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계속 잡아먹었는데 제우스가 태어나서 비로소 크로노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혼돈의 무국이고 제우스는 진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제우스는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막 여기저기 들이대는 바람둥이로 묘사되며 뭔가 이 신들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철이 좀 덜 든 것 같은 면이 있는데 사에 해당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제우스가 신들의 왕으로서 완성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망인 진사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것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통일의 시기를 2025년 음력 4월 4일에 이날로 예측해 본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진사, 지망에 해당하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주에 진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지와 월지에 지망인 진사를 오지게 맞으셨고 이순신 장군의 사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인터넷에 보면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제가 통일이 되는 것으로 예측한 날짜의 사주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주를 비교해보아도 흥미로운데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그 핵심에 지망인 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에는 천라인 술해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서의 시간은 사람들의 추정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천라, 지망이 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라지망은 음양의 전환점,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면 업데이트나 리프레시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에는 평소에 쓰던 기능들이 아예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되며 중간에 꺼져버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사주에 천라나 지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안전장치 등과 같은 무엇인가 좀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낚아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묶어버린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바로 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물을 던져도 사주에 천라지망이 없는 사람들은 걸려들지 않겠지만 천라지망의 그물에 반응하는 연결고리인 진사나 수레를 가진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만 천라지망에 걸린 것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천라지망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사죄 시간도 역시 추측이긴 하지만 이것이 맞다면 술해인 지망과 진사인 천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면서 서로 다른 힘의 의지들이 충돌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상위에서 이들을 엮은 천라지망의 의지 차원에서 보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라지망의 의지가 펼친 연극 무대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배우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욕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최선을 다하면 서로 반대 진영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케미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나 적폐가 잘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앞당긴 공을 따져본다면 조국 장관보다 윤석열 총장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역에 충실함으로써 드라마 전체를 살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라지망의 의지가 펼치는 각본, 시나리오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 정신이 시공간에 발현될 때에는 시대 정신이 되는데 이것이 주체로서 지금 2019년 술의 천망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낚았습니다. 이들의 사주에는 천라지망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낚은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검찰개혁이라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후천 개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조국, 윤석열을 낚음으로써 일어난 결과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조국이다, 우리도 조국이라며 스스로 낚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또한 낚입니다. 결국 시대 정신은 천라지망이라는 그물을 사용해서 문재인, 조국, 윤석열을 낚고 다시 그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낚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 정신의 의지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라에 해당하는 수레년에 일어난 좌우의 갈등과 대립은 하늘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물로 낚아서 시험대에 올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TV에서 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올해 안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올린 다음에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력 11월 12월은 수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다른 천라의 그물이 또 씌워지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내년 경자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은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미래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올해 겪었던 좌우 간의 극한적인 대립의 과정을 통과해서 내년쯤에 모두가 좀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한 사람의 뇌 속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져 존재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니체가 얘기한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이것은 어떤 구별도 없이 자기 자신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좋고 나쁜 것 전체를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화합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와 같이 결국은 진보와 보수도 하나의 생명에서 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 인정과 화합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 해결 방식은 남녀 간의 갈등 문제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의 통일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 예상대로 진사년에 일어난다면 진사가 남북을 함께 낚는 지망의 그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남북 통일의 해결책과 후천 개벽 세상을 이루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동안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이 단지 헛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중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용에서는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희로애락이 바라였으나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은 인이예지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혜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존중과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중도 잃고 화도 잃은 것인데 사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러한 편향된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대칭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면 깊은 지혜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그리고 사랑이 갖추어져서 대칭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용에서 얘기한 화인 것입니다. 우산은 접혔을 때는 중이고 펼쳐지면 화가 되어야 합니다. 찌그러진 우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 쓰는 것 때문에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유튜브는 당분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이면 이 사태가 어떤 쪽으로건 결론 지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시련이자 또한 큰 기회이고 저는 대한민국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맹자 고자장구 하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는 마음을 흔들어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찰나지망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